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건 아니죠. 민주당 김영남 전 의원 그리고 홍석준 국민의힘 전 의원과 함께하는 정치적 만남 축구 정만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근데 두 분이 거의 맞추셨어요. 저희가 이제 지난주 방송 클립 찾아봤거든요. 자, 김용남, 이진숙은 정리, 강선우는 점점점점 괄호 말 안 하려고 하다가 가로 닫고 인사권자 고민 클듯. 거의 맞췄는데요. 홍석준, 이진숙은 반드시 정리, 강선우는 세모. 두 분이 거의 비슷한 얘기. 이 정도면 다 맞춘 거예요. 왜냐하면 최종적으로는 정리는 됐지만 정리 안 하려고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이준숙은 후보자에서 바로 정리가 됐고 강선우 당시 후보자는 이제 임명수순으로 가다가 이제 며칠 더 걸렸죠. 그러니까 인사권자 고민 클듯도 맞고 세모도 맞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문제는 강선우 후보자의 갑질과 거짓 해명이 더 심각하지만 지금 이재명 대통령 인사 스타일상 본인과 친하거나 본인과 어떤 관계가 있는 사람은 뭐 끝까지 가려고 하는 그런 게 강하죠. 지금 새롭게 또 임명된 김의겸 또 새만금 청장이라든지 최동석 인사처장 같은 경우도 정말 뭐 화려한 어떤 그런 문제되는 발언,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발언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하는 그런 걸 보면 강선우 후보자도 끝까지 갖고 가려고 했는데 더 이상 갖고 가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가 저희들 지난주 방송한 이후에도 계속 터졌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언론 보도 보니까 강선우 후보자가 사퇴물을 SNS에 올리기 약 1시간 전에 대통령실에 사의를 전달했고 이건 뭐 누구나 다 그렇게 하겠죠. 강훈식 비서실장은 대통령에 보고했는데 보고를 받은 대통령은 별다른 말이 없었다는 게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말이었거든요. 그러면은 대통령이 오케이 했다는 거라고 이해해야 되는 거죠. 강 의원 그러면 안 돼 이게 아니라 별다른 말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별다른 말이 없다면 본인이 자진 사퇴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별다른 반응을 안 했으면 그거는 이제 사실상 그 오케이죠. 그러면 사실상 지명철회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아니 근데 지명철회를 먼저 한 건 아니고 대부분 그래서 앞서 사실상 이렇게 붙이잖아요.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전달을 한 것이고 그거를 일종의 인사권자로서 수락한 형태니까요. 아니 근데요. 앞서 송은석 비대위원장도 얘기했지만 윤리위에 제소하고 뭐 의원직 사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국민의힘에서. 근데 이게 일각에서는 아니 뭐 장관 안 했으면 됐지 뭐 이게 뭐 그래도 뭐 지역민이 뽑아줬는데 뭐 다음 선거 때는 모르겠으나 의원직 사퇴까지 할 일이야?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국회 윤리위에 뭐 여러 가지 안으로 이제 제소가 되지 않습니까? 뭐 김남국 전 의원의 뭐 코인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강선우 의원 관련해서는 저는 국회를 위해서나 또 민주당을 위해서 윤리위원회 당연히 제소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많은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은 저런 식으로 보좌관들에 대해서 갑질을 하는구나 이런 어떤 인식이 굉장히 지금 이제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민주당으로서도 이런 기회에 조금 이제 심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게 강선우 의원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지금 갑질당으로 지금 이제 변모가 되었어요. 왜? 지금 여의도 뭐 대나무숲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만약에 강선우에 대해서 임명을 하게 되면은 다른 어떤 의원들에 대한 어떤 갑질도 강선우보다 더 큰 갑질도 계속해서 터뜨리겠다고 이렇게 했고 사실 그게 결정적으로 자진 사퇴의 어떤 형식을 빌린 어떤 낙마의 가장 큰 원인이 됐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으로서도 윤리위원회 또 심사를 정말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런 게 이제 전형적으로 오버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최선인데 오버를 하는 거죠. 사실은 강선우 전 후보자의 경우에 갑질 의혹이 일었고 국민 여론이 안 좋았던 것도 사실입니다만 글쎄요. 그게 어떤 범죄가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윤리 제소하고 뭐 국회의원직 사퇴가 이루어진다면 지금 국민의힘 현역 의원 중에 의원직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까놓고 얘기해서 지금 국민의힘 현역 의원 중에 지금 내란의 공범 내지는 방조 혐의 받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고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고 실제로 수사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인데 저런 얘기를 해요. 아니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가요. 국민의힘은 좀. 자 그럼 여기서
예. 아니 김용남 의원이 지금 윤리위 제소하고 만약에 저는 지금 김용남 의원이 저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1%도 동의하지 못하지만 그런 것은 법적인 어떤 문제지 그걸 또 어떻게 규율하고 그리고 아니 그 한때 몸담은 어떤 정당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모든 어떤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 다 그런 식으로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말씀이지.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그게 그 문제예요. 왜냐하면 상식에서 항상 벗어나. 그러니까 장관 후보자로서 어떤 결격 사유가 발견이 돼서 장관 후보직에서 물러나는 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의혹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장관이 되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모든 거는 그러면 객관적이고 형평성이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강선우 의원이 받은 이른바 갑질 의혹으로 윤리위 제소가 되고 의원직 사퇴가 이루어진다는 국민의힘 기준에 의하면 그 기준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기준에 의하면 지금 국민의힘 의원 중에 의원 배지 날아갈 사람이 알겠습니다. 도대체 몇 명이나 되냐고요. 똑같이 적용해야죠. 그런 문제가 있다면. 수많은 의원들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를 들면 뭐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는 윤리위가 그렇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도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윤리위에 제소를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선호 의원이 지금 병기술이라든지 쓰레기 분리수거라든지 등등등 그리고 거짓 해명 뭐 등등등에 대해서 윤리위에 그것이 제소되더라도 반드시 의원직 사퇴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럼 제소 안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 근데 기준에 의하면 조금 전에 출연했던 송원석 비대위원장은 그러면 의원직 유지가 가능했습니까? 그 기준에 의하면? 그래서 탈당을 했고 사죄를 했고 본인에게 다 의원직 했죠. 유지가 가능했었냐고요. 그게 강선우 의원이 의원직 사퇴해야 된다고 하면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했을 때 송원석 의원이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사안이었어요. 그게? 알겠습니다. 자, 이거 나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두 분 잘 대답하셔야 돼요. 홍준표 전 대구시장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보좌관 갑질이 강선우 의원뿐이겠냐. 모두들 쉬쉬하고는 있지만 이미 보좌관 갑질은 여의도 정치판의 관행이다. 나는 의원 시절에 갑질했다 안 했다. 뭐 갑질이라는 어떤 기준이 사실 뭐 애매모호하지만 면직이라는 어떤 잣대로 본다면 저는 절대 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제가 강제로 면직을 시킨 사람이 몇 명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모르죠 저는. 한 사람도 없어요. 아 그래요? 4년 계속 같이 갔어요? 예, 제 사무실에서 7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다른 사무실 간 케이스라든지 또 뭐 지방의원으로 가겠다고 본인이 한 케이스라 그런 케이스는 있지만 난 자른 적 없다. 예, 그렇습니다. 자, 김영남 전 의원 나는 갑질했다. 엄격한 기준에 의하면 저도 갑질한 적이 있습니다. 오 이거 뭐야? 엄격한 기준에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그때 보궐선거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임기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절반밖에 안 됐는데 그때 짧은 임기 중에 제가 당시 제 지역구에 팔달경찰서 유치를 추진을 했어요. 근데 그게 시작하고 나니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혀 계획이 없던 경찰서를 하나 만들어낸다는 게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진짜 저도 노력했습니다만 당시 보좌진들에게도 어마어마한 프레셔를 제가 가했어요. 그러니까 일이 많았어요. 기본적으로. 그건 뭐. 아니 근데 그거를 하는 과정에서 단계별로 제가 계획했던 것대로 진행이 안 되면 뭐 화도 내고 소위 말해 위에서 쫙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큰 소리도 많이 쳤고 청소시킨 건 아니니까 뭐 그 기준으로 보면. 근데 뭐 청소만 갑질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점점 기준이 엄격해지고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우리 제보를 받아야 되나요? 자, 김영남 전 의원. 저는 뭐 홍승중 전 의원 없어요 지금. 그래요? 보좌관 전직 보좌관들의 제보를 받습니다. 이래야 되나? 어쨌든 알겠습니다. 나는 엄격한 의미에서 근데 두 분 얘기를 보면 그 갑질은 아닌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또 궁금한 게 생겼어요. 박찬대 원내대표 죄송합니다. 박찬대 의원, 박찬대 후보가 17분 전에 강선호 후보자 자진 사퇴하기 전에 17분 전에 올렸잖아요. SNS에 사퇴하라고. 이게 여당의 빅샷 중에서는 제일 먼저 나온 얘기거든요. 다들 뭐 아무 얘기 비공개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공개적으로 이거 대통령실하고 교감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은 우연히 이게 맞아 들어간 걸까요? 저는 당연히 교감이 있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결정 발표되기 전에 당연히 이제 그 당 대표 후보들한테 네. 기뜸을 좀 했을 거고 그 기뜸의 주체가 뭐 김병기 원내대표인지 아니면 대통령실인지는 뭐 지금 이야기는 조금 뭐 갈릴 수 있는데 예. 이것을 이제 당연히 이제 후보들 정청래 박찬대 후보들이 이제 알았을 거고 예. 이것을 이제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이것을 뭐 외부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는데 예. 박찬대 의원은 지금 이제 외부적으로 표현했죠. 결국은 박찬대 의원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강선우 후보자 건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지지율이 지금 하락하고 있고 특히 여론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뭐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7.5%나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이슈로 인해서 부정적인 국민들의 어떤 이슈가 한 60% 이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사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본인은 최선을 다했다. 뭐 이런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는 게 지금 박찬대 정청래 대결에서 지금 이제 예상 외로 정청래가 지금 굉장히 앞서고 있지 않습니까? 초반 장세.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뭔가 좀 분위기를 바꾸는 어떤 터닝 포인트로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았나. 이거 전당대 영향이 있을까요? 큰 영향 없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글쎄요. 지금 그 민주당의 전당대 룰에 의하면 물론 국민의힘보다는 여론조사 반영 비율이 조금 높습니다만 그래도 당원, 권리당원들의 비중이 크잖아요. 맞아요. 근데 권리당원들은 거의 찍을 후보들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17분 전에 뭐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박찬대 후보가 올린 거는 오비일학의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사전에 어떤 얘기를 들었다고 하면 명심은 나에게 있다 뭐 이런 얘기하고 싶은 거 대통령실보다는 오히려 당내일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강선우 후보자가 자진 사퇴 의사를 대통령실에 전하면서 적어도 원내대표나 그 당 지도부에게는 그런 취지를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자진 사퇴하겠다. 뭐 그러면서 대통령실에 이야기하겠다 내지는 이야기했다라는 얘기를 원내대표나 당 지도부에는 전달했을 거고 만약에 사전에 알았다고 하면 그 루트일 가능성이 더 높겠죠. 알겠습니다. 야당 얘기해 보겠습니다. 남 걱정할 때 아닙니다, 의원님 지금. 이게 말입니다. 전국 지표조사 MBS,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택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21일부터 23일 정당 지지도 조사. 자세한 거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100% 전화 면접, 무선 전화 면접 조사. 자,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43, 국민의힘 17.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무슨 양주 숙성 기간도 아니고 말이에요. 17. 이게 상당히 좀 심각하죠. 아무리 이제 이재명 대통령 현임문 기간이라 하더라도 사실 정당 지지율이 이렇게 하락하는 경우는 잘 없는데 그만큼 헌임문 기간 이외에도 당내 가장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고 그러면 무엇이 가장 문제냐?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지금 야당으로서 본질적인 어떤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에 대한 어떤 합리적인 어떤 견제와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 하고 또 두 번째는 대선 패배 이후에 어떻게 보면 좀 국민이 원하는 개혁 혁신을 좀 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굉장히 좀 자중질환을 좀 하는 모습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국민의 어떤 일반적인 중도층의 어떤 생각은 물론이고 지지층으로부터도 아이고 아직까지 국민의힘은 대선 패배 이후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구나. 뭐 이런 어떤 인식을 좀 강하게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저조한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의 결정적인 위기 원인은 대선 패배라기보다는 몇 달 더 거슬러 올라가죠. 사실은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누적됐다가 결정적으로 작년 12월 3일에 벌어졌던 내란과 관련해서 입장이 불분명하거나 아직도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동조하는 듯한 그 세력이 상당 부분 있는 것이 위기의 근본 원인이에요. 이거를 싹을 잘라내야 살아날 수가 있는데 이게 안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지율 뭐 2주 전
전에는 제 기억으로는 19%를 찍었던 것 같은데 예. 그리고 이번에 17%가 나왔잖아요. 글쎄 여기서 15% 아니면 더 낮아지지 말라는 법도 없어요. 그런데 이 정도 상황이 벌어졌으면 진작에 적어도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는 절연을 하고 예. 깔끔하게 그리고 진정으로 사과하고 이제 바뀌겠다는 뭐 적어도 그런 퍼포먼스라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른바 양당 구조가 다음 총선을 기점으로는 깨질 수도 있는 거예요. 제3의 세력의 부상 가능성이 있어요. 정말 이런 식이라면 국민의힘이. 의원님 뭐가 반등을 해야 되잖아요. 뭘 계기로 전당대회 끝나면 나아집니까? 뭐 저는 전당대회를 통해서 예. 저는 이제 반등의 계기가 좀 충분히 이제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혀? 네, 전혀 말이 안 돼.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대선 국면에서는 민주당하고 거의 엇비슷하기까지도 올라갔었어요. 그런데 대선 이후에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진 것은 민주당의 어떤 그런 분석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의 절연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탈당하고 지금 감옥 구속돼 있는 상황에서 그런 어떤 절연의 어떤 필요성 존재 자체도 저는 많이 이제 없는 것 같고 이제 문제는 제가 아까 지금 당 자체가 아직까지 중심을 못 잡고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가운데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나름대로 치열한 논쟁 끝에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특히 지금 국민의힘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의원들이라든지 당원들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사람들에 대한 어떤 합리적인 어떤 평가라든지 기준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당을 관리하고 공천하고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한 어떤 시각차가 너무나 어떤 존재하는 이런 상황에서 당 대표가 전당대회를 통해서 비전을 제시하고 또 선출된 이후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개선하려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저는 분명히 이제 반등은 이제 시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전당대회에 김문수 전 후보는 나온다는 거고 그렇죠. 출마 선언했죠. 예. 한동훈 전 대표는 어저께 안 나가 그랬고 그러면 이제 지난 대선 경선 리벤지 매치는 벌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 한동훈 그렇죠. 전 대표 불출마했어요. 요게 그러면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구도는 어떻게 될 거로 보세요? 결선 제도가 있잖아요.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만약에 출마했으면 김문수 대 한동훈 뭐 이 리매치가 벌어질 가능성이 컸을 건데 결선에서는 이번에는 최소한. 김문수 대 안철수 구도로 가겠죠. 결선이. 아마도 예. 저 친한계인 조경태 의원보다는 안철수 의원이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아무래도 그렇지 않을까요? 전국적인 현실적으로 네. 봤을 때 네. 조경태 의원이 물론 6선의 최다선 의원이고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는 합니다만 네. 어떤 글쎄요 뭐 인지도나 이런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안철수 의원이 결선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재미있는 것은 이제 조경태 의원이 나를 친한계로 부르지 마라. 나는 육선이다. 그러면서 한동훈이 오히려 친조계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안철수 의원과의 어떤 뭐 단일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안철수 의원은 단일화 부정적이에요. 그렇죠. 결선 투표 있는데 못 그렇지. 하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조경태 의원은 단일화를 이야기를 하면서 국민 투표를 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 이제 일반 국민 투표. 일반 국민 여론조사. 그러면 지금 역선택이 어떤 작용하는 과정에서 지금 조경태 의원이 일반 국민 여론조사라면 굉장히 지지율이 높게 나옵니다. 안철수 의원보다 더 높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제 여론조사로 단일화 빨리 이야기를 하는 거고 지금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일반 어떤 여론조사보다는 이제 당원이 들어가는 걸로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이제 결선 투표가 있기 때문에 뭐 미리 이런 어떤 단일화 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어떤 입장이라서 좀 단일화에 이제 두 분의 어떤 시각이 지금 다르기 때문에 단일화가 될 것 같지는 않고 결국은 이제 결선 투표까지 이제 가느냐 아니면 김문수 후보가 1차에서 끝내느냐 하는 그런 어떤 싸움 같은데 의외로 또 김문수 후보도 후보지만 또 최근에는 또 장동희 후보도 의외로 조금 지지율이 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누가 돼요? 그래서 누가 돼요? 지금 현재는 이제 분명히 이제 이제 그 김문수 후보가 앞서고 있는데 본격적인 어떤
이제 그 전당대회 국면으로 갔을 때 예. 어떻게 좀 달라질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 돼요? 예상대로 될 거예요. 김문수 대 안철수 결선 구도로 가서 예. 지금 상황이라면 김문수 후보가 유리하죠. 예. 근데 글쎄 지금 특검 수사와 관련해서 뭔가 더 충격적인 게 나오고 국민의힘 당원들이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대부분 체제 순운형의 분들이 많아요. 예. 하지만 가끔 뒤집습니다. 지난번에 대통령 후보 그 등록일 직전에 엎은 게 당원들이 엎었잖아요. 당원들이 가끔씩은 엎어요. 참다 참을성들은 대단히 많으신 분들인데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 임계점을 넘는 순간에 한 번씩 뒤집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안철수 의원의 당선 가능성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김문수 후보가 유리한 구도에서 전당대회가 치러진다고 봐야겠죠. 그 왜 어제 동아일보인가요 보니까 안철수, 한동훈, 유승민, 오세훈 뭐요 반 이거 뭐라 그러더라 반 탄핵 연대 당이 극우 수구화되는 걸 방지하자는 연대 뭐 이렇게 반탄이 아니고 찬탄이죠. 죄송합니다. 찬탄 연대 반극우 연대 이게 힘을 좀 받을 수 있다고 보세요, 의원님? 저는 그렇게 큰 힘은 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정치적 영향력은 있지만 뭐 그렇게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유승민 전 의원도 입장이 좀 그렇기 때문에 뭐 큰 영향을 발휘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속보가 하나 들어왔어요. 김건희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인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을 시도 중이다. 이렇게 보도가 돼 있고 또 하나 김성교 의원실을 지금 압수수색 진행 중인데 양평 관련해서 문서 자료하고 PC 내 파일을 확보 중이라고 해요. 지금 들어온 속보 이건데 제가 봤을 때는 아크로비스타 시도 중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김건희 여사가 본인의 변호인 3명 중에서 특정 변호사가 있을 때만 압수수색을 받고 싶어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변호사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게 맞을 겁니다. 이건 제 예상이 맞을 거예요. 그리고 김석기 의원실은 들어와서 압수를 하고 있다는 거고 어찌됐건 이게 그러면 김건희 특검 굉장히 빨리 움직이는 건데 하나만 의원님한테 물어볼게요. 오후 6시 전에는 조사 종결해달라. 나중에 또 올게. 근데 되게 이제 이런 유명한 사람들 한 번에서 다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또 올 테니까 6시 전에 집에 갈래. 이거는 왜 그런 걸까요? 그 특검에 의해서 구속영장이 법원에 청구됐을 때 영장 재판에서 기각을 받아내기 위한 전략이죠. 아, 나 출석 열심히 한다? 그렇죠. 매번 꼬박꼬박 출석했다. 지금 김건희 측 주장대로 하면 거의 2달여에 걸쳐서 16번 이상 출석을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혐의가 16개인데 적어도 한 번 출석했을 때 하나의 혐의에 대해서만 조사받겠다. 그것도 6시 전에 끝내달라. 그러면 적어도 그것도 사나흘에 무슨 휴식 시간 보장하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법원 가서 꼬박꼬박 출석했으니까 기각해달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정만추였습니다. 감사합니다.